자,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허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현대인의 절친이잖아요. 의자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의자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예, 사실 뭐 의자에 앉으면 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왜 서 있는 때보다는 의자에 앉으시면 편하시죠. 하지만 장시간 또 우리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로 맞아요. 인한 심각한 질병들이 생기는 그런 병들을 이제 의자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석학들이 또 의사들이 학자들이 의자병을 규명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만병의 시작 의자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잠자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지요. 그래서 뭐 현대인들은 의자 의존증 환자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8.6시간 앉아 계시고요. 직장인 평균 8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은 11시간 정도 앉아 있다고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 건강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한테서 조기 사망률의 위험성이 최대 49%,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가까운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이 정도 수치는 거의 흡연에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의자병에 대한 각성과 함께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만병의 시작이 의자병이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그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담배도 멀리를 해야겠지만 의자도 좀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보고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뭐 술, 담배, 뭐 당뇨병, 또 운동 부족, 뭐 수면 부족 이런 것처럼 흡연 이런 것처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병들의 개념 중에 의자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연구가 됐었고 최근 3, 4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장시간 앉아있는 그 생활 습관 자체를 일단은 의자병, sitting disease라고 명명을 하고 규정을 했고요. 네. 이를 또 다른 유형의 어떤 중독 상태다. 즉 흡연하는 것처럼 술을 계속 만성 중독되는 것처럼 앉아있는 자꾸만 앉으려고 하는 중독 상태의 의자병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앉아 있을까요? 뭐 일도 해야 되고 서 있으면 힘들거든요. 저도 2시간 서서 방송하면 좀 허리가 좀 아파요. 맞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서거나 앉거나 거의 눕거나죠. 세 가지인데 앉아 있는 그 질병이 네. 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질병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죠. 그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의자에 의존하게 되고 의자병이라는 그 병까지 생기면서 이 건강을 망치게 됐냐 하면은 요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건데 뭐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고민해보고 또 몇 년 동안 의자병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생각한 건데 두 가지 잘못된 뭐 혁명은 아니죠. 혁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두 가지의 그 인류의 혁명 때문에 의자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예. 이 산업혁명은 이 육체 노동에서 이제 서서 일하는 거에서 이제 사무직 중심으로 직업군이 확대가 되죠. 즉 일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거다. 즉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앉아서 일하게 되는 생활 습관이 고착된 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더 많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일상 중에 특히 학생들 뭐 좌식 중에 또는 뭐 걸어 다니면서까지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디지털 혁명, 즉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 두 가지 혁명 때문에 인류가 많이 편해졌지만 점점 의자의
의존적이 되고 의자에 많이 앉아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의자병을 저는 자세 혁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혁명으로 생긴 의자병을 우리가 뭔가 자세, 생활 습관 교정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극복하자고 말을 하고 다니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의자병이 생겼고 이제 우리는 자세혁명이 필요하다. 네. 너무나 이제 잘 만드신 것 같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알고 있지만 사실 또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습관은 결국 그것이 완전히 몸에 굳어지게 되고 맞아요. 인생 자체에 큰 건강에 역효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의자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가장 요즘에 많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해서 뭐 저 역시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뭐 어깨가 아프고 또 목이 아프고 맞아요. 특히 이제 의자 장시간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일어날 때 갑자기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온다든지 또는 이제 식후에 바로 누워서 뭐 눕거나 앉게 되면 혈당 조절도 안 되지만 네. 여러 가지 혈액도 저류가 되고 그걸 TV 시청하고 뭐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의자병을 부른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앉아 있는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7시간 이상 거의 8시간 앉아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을 조사해 보면 1시간 이상 그냥 고정된 채로 저렇게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의자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저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출퇴근 이제 대부분 앉아서 이동하십니까? 저요. 네네. 네. 운전하니까. 네. 그리고 예. 주말에도 대부분 소파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는. 네. 자세가 구부정해졌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요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평소 걷기 스트레칭 운동 아, 잘 안 하시나요? 많이 못합니다. 최근에 네. 집중력 저하라든지 무기력감이 좀 있으십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활 습관들이 몇 개가 나한테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자병에 진입을 했냐, 아직은 좀 안전하고 나는 아직 의자병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의자병이 이제 왜 위험한지, 우리 몸에 어떻게 치명적인지 좀 설명 들어볼게요. 그 의자병이 도대체 어떤 질병들을 악화시킵니까?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근골격계, 즉 척추 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또 거북목 관절염. 그래서 의자에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척추나 관절에 도움이 안 되고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많이 당연히 보고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골격계가 아니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 중풍, 뇌경색 또는 만성 질환들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심장병, 특히 관상동맥 질환 또는 부정맥, 뇌졸중, 뭐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죠. 또 치매 환자 진입도 빨리 시키고 치매 이미 진단받은 사람들은 더 악화시킵니다. 또 하지 정맥류 같이 하지 정맥이 저류돼서 충혈이 오는 질병들도 충분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자병은 근골격계, 즉 척추관절 병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자병 여부 또는 의자 주변의 나의 생활 습관 체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의자병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니까 오래 앉아 있는 습관 가능하면 좀 멀리하도록 우리가 좀 각성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삶이 불러온 허리 건강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허리 통증 또 뭐 다리 저림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원장님과 1대1로 상담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지금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3살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요. 아, 네, 예.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우, 목소리 너무 젊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네네. 이 허리 양쪽에 수술을 한 지가 7년 됐어요.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예. 이제는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아프고 또 등과 양쪽 어깨, 목까지 아파요. 허리 수술을 어떤 수술하셨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수술 이름? 예, 그거 같은 한쪽은 디스크고요. 네. 한쪽은 허리에 뭐 탈출주인 같은 기둥을 세우고 핀을 아하. 넣었어요. 지금 70대신데요. 예, 한 7년 되셨으면 60대. 60대 중반 정도의 수술을 하셨네요. 예. 지금 걷는 거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걷는 거는 좀 운동 좀 한다고 걸어도 1시간 이상 걸으면 힘들어요. 혹시 어떤 일을 지금 하시나요? 일은 안 하고 네네. 뭐 애들 집에 조금씩 뭐 도와주는 건 있어요. 집안 청소 같은 거, 아, 청소기. 예. 예. 술, 담배는 안 하시죠? 전혀 안 하죠. 그러면 당뇨나 혈압도 있으세요? 당뇨는 없는데 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요. 한 3년 전부터. 사실 발가락이나 발목이 뭐 마비가 있다든지 그런 부전마비 증상이 있지는 않으시죠? 마비는 없는데 이제 점점 조금씩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 번 걸으시면 한 1km, 2km 걸으실 수 있으세요? 예. 오케이. 그러면 어머님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면 예. 핀 박는 부위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이제 퇴행이 오면서 다시 조금씩 나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예. 지금 증상을 들어보니까 당장 심한 하지 부전마비라든지 보행장애는 없어 보여서 예.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물론 뵙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환자가 오게 되면 저는 대개는 처음부터 MRI 하진 않고요. 이 정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엑스레이로 예전에 핀 박은 수술 부위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대개는 간단한 검사인 적외선 체열 검사나 골밀도 같은 검사를 해서 이게 혈액 순환이라든지 또는 수술 주변에 위아래 마디가 어떤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 드리는데요. 객관적으로 이제 간단한 검사를 1차적으로 먼저 했는데 만약에 다리 순환이라든지 또는 수술 부위 위아래가 좀 많이 약해져 있고 좁아져 있고 어긋나 있으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제가 MRI나 정밀 검사, CT를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 막 응급으로 막 뭔가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가벼운 운동이나 목욕 약을 쓰되 가까이 주변의 전문가들 만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적외선 체열 검사, 골밀도 이렇게 체크를 3가지를 하시고요. 이 기본 검사에서 정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CT나 MRI 찍어서 핀 박은 위에 아래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허리 수술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목이나 등이 아픈 거는 아마 다른 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 부위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이 찍으실 때 목이나 이쪽 등 쪽, 팔 쪽 순환이 어떤지 한번 적외선 검사를 전신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 허리, 골반 엑스레이, 전신 체온열 검사, 골밀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사님. 네네. 제가 사진을 CT를 찍어봤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예, 네. 그쪽에 선생님께서 네. 뭐 좀 염증이 있고 그 네. 주의가 안 좋아진다고 하시대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제가 느낌에 네. 한쪽 핀을 박은 오른쪽이 다리가 요새는 약간 누워 잘 때 좀 안 좋아요. 약간 그래서 그 주위 밑에가 좀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약을 좀 위장이 안 좋아 못 먹어서 이럴 예. 때는 물리치료나 뭐 그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그걸 좀 한 번씩 맞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정말 자주 맞아도 2, 3개월에 한 번이고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가끔 맞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자주 맞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운동이나 또는 목욕, 스트레칭
이런 재활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 보이고 CT상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뭐 MRI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CT상에서 핀박은 주변이 염증이 좀 생기고 좀 신경 통로가 막힌다. 또 위아래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몇 달 보다가 증상 지속되면 MRI 신경줄기 MRI 한번 해보시면 이게 막혀 있는 유착된 부위를 네. 딱 봐야지 저희가 딱 주사를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검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이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는 좀 어떤가요? 이 쌀쌀한 날씨도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시죠. 네. 그래서 겨울 진입할 때 이제 안 좋으신데요. 왜 그러냐면은 대개는 좀 기압도 중요하고 기온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압 즉 주변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면 날씨가 흐리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도 일종의 박스거든요. 네. 관절도 박스고 어. 그 박스 안에 있는 압력 대비 주변에 있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뭔가 구조물들이 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즉 그 박스 안에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주변을 압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압권에 있으면 평소보다 증상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꾸로 고기압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우리 관절이라는 박스 안에 있는 압력보다 외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관절 강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적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변 조직이 자극을 덜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좀 차가워지고 흐려지면 당연히 우리 혈액순환이라든지 근막의 모세혈관 순환, 림프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도 잘 안 되고 경직이 돼서 잘 삐기 쉽고 디스크도 잘 찢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환절기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이 되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쌀쌀해지면서 온몸이 좀 여기저기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좀 이 몸을 잘 다스리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허리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나요? 이 증상 때문에 우리가 좀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지 않아요. 예. 예, 사실 뭐 이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알람 역할을 전혀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병이 있는데 알람이 안 켜지면 진단이 늦지만 다행히 척추는 알람이 있습니다. 그 알람이 아이고 아파. 일단 통증. 예, 통증이죠. 네. 그래서 일단 1번에 일단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알람이 꺼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보면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다리랑 뭐 발이 당기고 저려요. 그러니까 나 그냥 무조건 이거 혈액순환 장애 아니야? 하지 정맥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반드시 디스크나 협착증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전혀 저리지도 않고 뭐 허리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신경이 무뎌져서 정말로 말 그대로 감각 저하가 오고 운동신경 마비가 와서 힘이 빠지고 고무다리가 되고 보행장애가 되면 정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오래된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다리 증상만 있는 경우에도 척추 질환이나 또는 협착증 디스크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다리 증상이 있을 때는 아 내가 혹시 허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전문가 만나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병원에 가서 그럼 이제 MRI 같은 전문적인 사진 촬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MRI 사진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이제 하도 홍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전 국민이 MRI 판독을 가능하게 됐죠.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 네. 판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상 MRI가 있고 이제 협착증 MRI가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정상 MRI 보면 1, 2, 3, 4, 5
뼈가 여기 네, 보이시죠? 제자리에 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뼈가 있고 그 뼈와 뼈 사이에 하얀색 디스크가 있고 뒤로 신경물이 잘 지나가죠. 여기 엄청 보시면 넓어요, 신경. 쭉 물이.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막혔죠? 여기 보세요. 예, 왜요? 요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기 때문에 요 신경물이 이렇게 팍 끊어져 보이죠. 실제로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니고 이제 신경 줄기 마이엘로 MRI라는 건데 신경 뇌척수의 흐름 자체가 아주 심한 협착 때문에 목졸라지면서 물 흐름이 끊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상 MRI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줄기 MRI는 마이엘로 MRI상에서 저렇게 4번, 5번에 심한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인한 협착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확히 진단을 하면서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증상이 몇 주가 되게 되면 사실 뭐 MRI부터 찍으시라는 건 아닌데 네. 어느 정도 초기 검사해서 혈액순환 지금 방금 전화 면담하신 분들처럼 뭔가 이게 증상이 지속되면 실제로 나의 척추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흐름이 정상적인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거죠.